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근데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확실한 장세에서는 주도주 위주로 가야 되고 그게 없을 때는 종목 장세일 때는 종목 장세로 그냥 수익 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 약간 그런 메시지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BNF라는 사람이 자기 빅터 니더호프를 따라가지고 그 BNF가 이름을 했던 일본 거고, 사람. 그 트레이더가. 네. 이 사람은 방식과 이 니더호퍼와는 좀 다른데 뭘 얘기했던 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사람 얘기를 했을까? BNF는 PER, PBR도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94년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성공적인 투자자였던 사람이고 NHK 다큐에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한 4천억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핵심은 방금 전에 말했던 부분. 우리가 이것도 그러니까 각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여백이 있는 그 결론을 열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적응을 해보면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의 생태계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는 온도가 낚시를 하기에는 좀 다른 온도와 다른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이 연못은 잘못됐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PBR이 낮지? 왜 글로벌은 이렇게 높은데 우리는 주주 가치가 잘못돼 어쩌고 이게 해소돼야지만 주가가 뜰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은 여기는 그런 소위 생태계네. 여기서 잘 자라는 그 어류는 뭐지? 얘는 어떤 먹잇감을 좋아하지? 이런 고민하는 게 낫다는 거죠. 한국 주시장은 그냥 피라냐가 가득하네. 그럼 난 피라냐를 잡아야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 주시장은 굉장히 변화가 무궁무진한 곳이네요. 계절에 따라서. 이런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낚시 비유할 때가 제일 저는 경마 시장과 낚시 비유할 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낚시 이 책의 마지막에 주식 관련 내용이 아니라 낚시 관련 내용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녀석은 무엇을 먹는가, 느린 미끼에 잘 반응하는가, 아니면 빠른 미끼에 잘 반응하는가, 언제나 리듬을 고려하라. 야, 이거 빠르게 또는 느리게 흐르는 물살에 보조를 맞춰 움직여라. 이 낚시책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식에 낚시책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에 더 교훈이 되는 글이라는 거예요. 다른 주식 투자책보다. 사실 그러면 그 흐름, 네.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고 거기에서 돈을 버는 것. 사실 이거는 빅터 니더호퍼 같은 강심장 아니면 슈퍼 울트라 천재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 여기 이 책에 어디에도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돈 벌었냐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저는 책들을 최근에 보면 이런 책을 제일 의심하거든요. 이 책에도 강조했던 내용인데 어떤 시기에 잘 맞았던 방식, 어떤 시기에 가장 어떠면 적용됐던 방식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소위 프로 경마 배팅의 비밀 그 책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 뭐냐면 경마에서 꾸준히 있는 조합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순환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자꾸 예를 들어서 뭐 PER 몇 배다 예를 들어서 굳이 하자면 어쩔 때는 이게 유행을 해요. 그럼 이 유행 방식만이 영원히 지속될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더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여기서 얻는 가장 큰 아이디어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유행했던 방식. 우리나라도 뭐 저퍼혁명도 있었고 뭐 한때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행했던 주도주 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아까 말했지만 의미 있게 보였던 결과와 상관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저도 문장 좋아하는 사람이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번에 좀 아쉬운 게 나 이 책을 원문으로 못 봤어요. 뭐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좋은 책 있으면 원문을 같이 비교해서 읽는데 뭐 기회가 되면 원문가 좀 번역을 되게 잘하셨더라고 이분이. 근데 한번 그 의미도 좀 같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문의 의미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음악 얘기 나오는데도 좀 황당해요. 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아시죠? 그 그레이엄이 되게 여자를 좋아했던 거. 벤자민 그레이엄이. 뭐 워런 버핏도 예전에 젊을 때 뭐 여자 많이 좋아했던.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누구죠? 캠 피셔 책에 보면은 월가에 유명했던 사람들 100명에 대한 책에 보면 거기는 좀 풀어놓은 책 중에 보면
여기저기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래. 바람둥이로. 그렇죠. 그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성과 주식 투자의 관련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 보면 결국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12장의 랜덤 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시장에서는 무작위성이란 뭐예요? 그냥 뭐 그때 나오는 뉴스 아니 그걸 아니 저기 주가는 항상 모든 걸 반영하니까 네. 그냥 저걸 말하는 거죠. 그냥 지수만 사면 된다. 그렇죠. 패시브로 그렇죠. 패시브로 보자는 거고 기회가 없다고 기회가 또 굳이 있지 않다는 거 보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그게 투기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 그레이엄은 증권 분석에서 투자란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투기다 했는데 네. 이 사람은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기회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투기라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투자는 옳은 것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수많은 어떤 다양한 경험을 책에 녹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빅터 니더호퍼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제 살아있는 거로 예. 그래서 이 책도 직접 쓰신 거고 물론 이제 오래전에 쓴 책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그 전설적인 이른바 그 투기꾼들은 말로가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 다 통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오거스터스 하인즈 또 제시 리버모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데 뭐 말 나온 김에 이 제시 리버모어는 전설적으로 대공황 때도 큰 돈을 벌었던 사람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빅터 니더호퍼도 어떻게 보면 제시 리버모어를 선망을 했을 테고 자기 할아버지랑 같이 투기했던 분. 현재 제시 리버모어 책을 또 우리 윤 대표님이 번역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출판사 얘기를 하셔서 것 같은데 네. 뭐 우리가 이 책은 다 번역돼 있죠. 어느 제시 리버모어 관련된 책은 많이 나와 있죠. 소위 어느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책이 다 번역이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저 한 번만 주시면 이건 다른 책이에요. 그거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려고. 근데 이 위로 보여드리는 건 좀 그런데 아직은 이거 외국에서 사오신 책이에요? 예, 이걸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리버모어를 이해할 때 책 읽다 보면 왜 이 책을 갖고 이렇게 좋다고 하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읽고 나면. 뭐 남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 못하면 그 책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리버모어는 그 버킷샵이라는 어떤 주식방 같은 데서 돈을 처음에 스타가 됐던 거예요. 주식방이요? 버킷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주식 테이프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또 사설 그런 거래소에서 네. 그냥 미리미리 투기를 한 거죠. 증거금 10%만 걸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거래소 가서 주문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래소는 비싸니까. 그러니까 사설 거래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 거래소와 자기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고 팔고 단 증거금 10%만 내고 했던 거예요. 10배 내버리지. 그렇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처음에는. 근데 이 친구가 거래소만 가면 터지는 거예요, 리본모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저거 내면 그게 바로 체결된 걸 인정을 해줬거든요. 예. 내가 테이프에 나 얼마에 사 이렇게 적으면 바로 체결된 걸로 나와요. 그 진짜 거래소는 어땠을까요? 체결되면 한참 변하겠죠. 예. 호가가. 네. 그대로 체결이 안 됐었겠죠. 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이해해야지만 리버모어가 방식이 초기와 후반이 달라졌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피라미딩을 하게 됐냐의 핵심은 원래 버킷샵에서 단탈 치다가 네. 그때 탁탁 바로 체결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한계에 오니까 여기서 돈을 계속 다 날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딩이라는 어떤 좋아지는 포지션을 몰고 가고 숏을 또 치고 뭐 이런 방식이 됐듯이 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 회사 이름을 가명으로 쓰거든요. 네. 어느 투자가의 회상은 사실은 이런 기업이 있었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무슨 기업이었고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면 리버모어 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배경까지 같이 되어 있는 책을 같이 번역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아마 출판사 측에서 제가 니더호퍼 책을 나한테 처음에 초본을 갖고 와서 이 책을 한번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네. 아마 리버모어 얘기가 좀 나오니까 연동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오히려 리버모어는 결국 기자가 연재했던 걸 모아서 쓴 책이거든요. 그게. 네. 아무래도 삼자가 썼으니까 훨씬 좀 뭔가 잘 각색이 됐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인간의 본질을 얘기했지만 반면에 이거는 직접 쓴 책이거든요. 빅터 니더호퍼가 그쵸. 직접.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감동은 적죠. 오만함이 느껴져요, 책에서. 난 이렇게 많이 알거든? 난 이렇게 한참 잘 나갈 때 쓴 책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천재적이야, 사실. 너희들은 이런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 책은, 그런 감동은 적겠지만, 네네네. 사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호구는 항상 있거든요. 버핏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먹히는 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예. 사람이. 왜 호구들이 먹힐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기법을 갖고 설명한 게 아니라 왜 생태가 그렇게 작동되는지를 끝없이 얘기한 책이에요, 이 책이.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아마도 책을 읽고 나시면 상당히 뭐 자신의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투기보다는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고 저도. 예. 하지만 내가 이제 그 추천사 말미에다 뭐라고 썼냐면 지금 끝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투기적인 게 있구나. 그걸 썼어요, 제가. 누구나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다 하면서 투기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냐 투기꾼이냐가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재도 헤지펀드들이 큰 수익을 노리는 거는 상당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소위 그런 기회를 잡는 방법도 찾았다면 그거는 상당히 공격적 투자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뭐 엄밀히 따져보면은 투자자이면서 투기꾼이 아닌 주식 투자자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렇죠. 뭐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빅터 니더호퍼의 투기 교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 이 사람은 한 줄 요약 좀 부탁드립니다. 투기법을 가르친 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에듀케이션이라는 책 때문에 이 책 완전 오해할 것 같은데 이게 투기 교실이어가지고 투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지. 그러니까 투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투기가 작동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기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투기가 작동되는 방식. 생태계의 방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백을 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나갈 때인데도 시장한 연결고리를 찾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아직도 모르겠다. 그리고 분명한 거 하나 있거든요. 권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절대적인 어떤 이게 옳아. 뭐 이거는 반드시 뭐 이 방식으로 하면 돈을 벌어. 이런 것들을 만약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어느 역사에든 그게 항상 등장을 해왔죠. 계속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이게 고정화되어 있냐는 거예요. 뭐 책에서 온갖 세상의 모든 이치가 변하고, 근데 투기꾼도 변화해서 진화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도 잘못된 게 아니라 투자자도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 투기꾼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도 변화해야 거기 중간에 그런 게 생존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시장에는 뭐 그 스캘퍼도 있고 투기꾼도 있고 투자자도 있다. 근데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먹는 자, 포식자는 그러니까 투자자들 중에서도 포식자가 있을 거고, 이해하셨나요? 네. 스캘퍼들 중에서도 포식자가 있을 거고, 투기자들 사이에서도 포식자가 있을 거 아니야. 포식자가 있다는 건 먹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그렇죠. 호구들. 네. 또 왜 호구들이 되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호구냐면 이 책에서 책을 관통하자면 권위에 대한 맹목적 믿음 플러스 어떤 홀리그레이를 찾는 사람들. 이 방식만이 뭐 방법이야. 네. 이런 거는 이 사람 주장은 그거는 전형적인 호구의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권위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얘기해 준 주식이니까, 누구 추천 주니까, 누구의 탑픽이니까 막 이런 거고, 정답이 정말로 있을 거라고 그 정답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빅터 니더호퍼 이분이 정말로 슈퍼 천재이고 만능 투기꾼 또 만능 슈퍼 천재 뭐 이렇게 불렸던 분이기도 한데 크게 벌었고 또 크게 두세 번은 망했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사고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싫어하실 분은 확실해요. 그렇죠. 호불호는 확실히 갈릴 것 여기 같습니다.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야 이걸 보면 내가 투기의 비법이 여기 담겨 있나? 정말 웃겨요. 제목도 어떻게 이렇게 달았죠? 그거는 또 요것도 원서를 만든 미국 출판사가 지었겠죠. 그런가요? 저는 그냥 니더호퍼가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 아닌가. 역설적으로. 뭐 에듀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거죠. 돈이 되는 연결고리는 계속 바뀐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고 사실은 이 가르침이 교실이니까 이 교실에서의 가르침은 비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투기 그 자체가 어떻게 생성하고 소멸되는가?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자기의 삶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스쿼시 할 때의 경험, 자기가 술래잡기 할 때의 경험, 자기가 낚시할 때의 경험. 이거 되게 제가 읽다 보면 처음에는 왜 이렇게 두서없이 적었나 하다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도 본인은 계속해서 전략을 생각을 했고 이기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 소로스 얘기도 하면서도 소로스 때 배운 부분도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뭐 그건 또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책들 여러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거의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것이 뭐 미래다. 뭐 이런 책도 좋은 책인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이 나이 돼서 돌이켜 보면 어떤 투자나 투기든 왜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가 오면 다시 돈을 크게 벌 거야 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잖아. 네. 그게 호구란 얘기잖아요. 그때 포시자 누구였냐는 거죠. 그때 포시자. 호구가 아닌 포시자들은 그때 미세한 변화를 알고서 그걸 베팅했던 사람들이죠. 미세한 변화도 감지를 하고. 그렇죠. 결국 스페큘레이션의 어원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 이것은 어군을 잡는 역할의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투자라는 거예요. 낚시법이 더 교움이 된다는 마지막에 그 결론을 내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되게 좀 재밌게 쓰려고 했나 했는데 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처음에 이제 출판사 대표님한테 좀 죄송한 게 제가 투기꾼 책을 제가 어떻게 추천했습니까 했던 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되게 매우 흥미롭고 저는 재밌었던 책. 또 제가 살면서 또 이런 스타일 책은 또 처음 읽어봤는데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 기억에 남을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도 투기꾼에게조차 배울 것이 있다. 라는 또 교훈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해서 투기꾼을 이제 홍보하고 다니는 윤지호 대표님 아니고. 큰일 났네. 와이스트리트 저 투기꾼 책 막 홍보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또. 저번에 여기 와서 이거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지금 이렇게 내가 왜 이걸 하냐고 했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책을 보시면 달라지죠 생각이. 제가 하기로 했던 이유가 연휴 때 제가 이걸 읽을 이유가 없었는데 어떤 부분이 아까 그 경마 부분이 좀 재밌어가지고 다시 읽다가 좀 시장에 대한 생각 다시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최근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시장에 대해서 한 8월서부터 갑자기 시장을 좀 안 좋게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뭐냐면 이 책을 굳이 예를 떠나서 어떤 내가 작동되는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서 당황을 했던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확산 지수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올라와도 왜 우리나라에 수출이 안 늘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 뭐 옛날에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의 수출이 좋아져서 한국의 기업이익이 좋아져서 우리 증시 올라왔는데 갑자기 그게 바뀌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을까? 우리 다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면서 뭔가 바뀐 거잖아.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몇 년에 걸쳐서 잘 맞던 전략이 갑자기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안 맞다기보다 뭔가 뭔가 변한 거네요. 상관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 고민이 된 거죠. 이게 그래도 내가 NRC 현직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던 데이터. 2000년부터 2020년이 제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거는 이런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시장의 순환에 대해서 경마장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인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소위 어류의 생태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환경이 변한 거죠. 그렇죠. 환경이 바뀌면 데이터의 상관도 변한다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시점 되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도 그렇게 되겠지. 다시 돌아갈 거야. 뭐 이런 거죠. 지금 잠시 이런 건데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엄청 좋아질 거야. 우리 수출이 엄청 늘어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너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너무나 그게 왜냐면 거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휴 때 갑자기 그런 생각하다가 이걸 읽다가 맞아. 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낚시 얘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류가 바뀌어가고 있고 물의 온도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유지될 거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그래서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류의 생태계를 아는 정도의 노력을 최소한 시장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동해안에서 원래 오징어 많이 잡히다가 뭐 어디서 잡힌다 그러더라? 뭐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해수 온도가 달라지면서 그렇죠. 진짜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그 영화 관상에도 그 송강호 씨 그런 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관상은 정말 잘 보지만 그러니까 파도를 볼 줄은 알았는데
파도로 움직이는 바람을 읽지 못했다. 그것도 좋은 말이네요. 야, 빅터 니더호퍼가 또 우리에게 그런 굵직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네. 책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책도. 근데 재밌어서 네. 이거 집중해서 읽으면 뭐 한 이틀이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책 소개해 주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부문 맡고 계시는 윤지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